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저녁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발표된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예상대로 박용진 의원이 졌죠. 이 강북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수진 변호사라는 사람이 불과 3, 4일 전에 전략 경선이 결정돼서 뭐 그야말로 뭐 한두 번 가봤을까 말까 한 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을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은 돌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다 예상이 됐던 거죠. 뭐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감점을 받고 뭐 더군다나 지금 조수진 변호사라는 사람은 여성이고 신인이니까 또 가산점까지 받아서 뭐 당초부터 박용진 의원이 55% 정도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이걸 극복하기는 불가능이다. 제가 뭐 방송에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 알려진 거고 예상대로 됐던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에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모란 오거리라는 데서 이제 지지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여기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것, 강북을 선거 결과가 궁금하죠? 이러면서 워낙 관심도 크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면서 강북을 경선 결과를 본인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 선관위원회가 공개하기 전입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미리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고, 전국 권리당원은 조수진 후보가 76.86%, 박용진 후보가 23.15%다. 가산은 조수진 후보에 대한 가산은 25%입니다. 여성이자 신인이니까. 그 다음에 감사는 박용진 의원이 하위 평가 10%에 포함됐기 때문에 30% 감산이 있는 거고, 감산이 없어도 박용진 후보가 30.08%, 조수진 후보가 69.93%였고, 가산과 감산을 반영하면 박용진 후보가 19.4%, 조수진 후보가 80.6%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물론 이 수치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당에서도 발표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미리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금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죠. 자, 우선 당에서 공식 발표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서 먼저 발표를 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자, 박용진 현역 의원의 패배는 어찌 보면 기자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패배냐 승리냐 이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하는데, 패배는 뭐 다 아는데 얼마나 질 것이냐, 얼마나 압도적으로 질 것이냐, 과연 전국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 박용진, 조수진 이 경선을 놓고 갑자기 당에서 룰을 바꿔버립니다. 서울 강북을의 권리당원은 30%밖에 반영을 안 하고요, 강북을이 아닌 전국 권리당원의 투표를 70%를 반영하게. 왜 그랬을까요? 서울 강북 권리당원은 박용진 의원하고 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그 지역에서 계속 당원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수진 후보에 대한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안한데 이변? 혹시라도 강북을 권리당원이 아니 왜 우리 후보를 뽑는데 강북을 아닌 권리당원이 왜 참여해? 이러면서 반발하거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아마 자신감이 없었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전국 권리당원, 그럼 전국 권리당원 70%를 반영한다고 하면 전국 권리당원 중에서 자, 강북을에
박용진을 후보로 뽑느냐 조수진을 후보로 뽑느냐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개딸 권리당원이죠. 개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외에는 아니 우리 지역도 아니고 원래 자기 지역에 투표를 하더라도요 뭐 절반 조금 넘습니다.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이번에도 뭐 33%인가 뭐 이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 넘습니다. 이제 강북을에. 아니 그런데 자기 지역도 아닌데 왜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자기 지역도 아닌 강북을 이외의 권리당원 중에서 바로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에 있는 개딸로 보인다. 이 분석이 정확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한 거죠.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전국 권리당원 투표율은 뭐 26%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가 아마 개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의 지역의 후보를 뽑는데 물론 자기 당 사람이지만 자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거고요. 아니 강북을의 민주당 후보를 뽑는데 강북을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권리당원들이 왜 참여합니까? 그것도 강북을 권리당원보다 더 많은 비율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박용진 공천 배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안 해도 공개를 안 해도 당에서 잠시 뒤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먼저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 조롱이죠. 비웃는 겁니다. 야,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봐라, 이렇게 안 됐잖아. 그걸 내가 먼저 나의 지지자들한테 공개하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웃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거기에 가점, 감점 없이도 뭐 조수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얘기. 이거는 비웃음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패륜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누가 많고 적고 뭐 직계 뭐 존속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패륜이라는 게 뭡니까?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이죠.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적은 사람 또는 상급자도 하급자한테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걸 깡그리 뭉개버린 패륜적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 글쎄 뭐 바보처럼 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그 도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연이어서 모욕적이고 그 다음에 조롱을 당하는 일을 한 번 더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과감하게 뜻을 접고 본인의 뜻을 다른 곳에서 펴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제가 뭐 탈당하려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당내 비주류로서 뭐 국회의원 배지 꼭 있는 사람만 뭐 저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지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 패널로서 뭐 나와서 충분히 자기 의사를 피력하면서 정치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현장 정치는 아니지만 논평을 통해서도 정치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 겁니다. 저기 뭐 정치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경선, 질 것이 뻔한 경선에 한 번 더 도전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비웃음을 자초했다 하는 점은 저는 패착이다 이렇게 보고요. 평론가로서. 자, 이번 박용진 의원의 패배.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5단계로 철저하게 박용진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박용진 의원처럼 지역구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하위 10%에 넣어서 30% 감산을 하도록 한 것. 이게 1차 그림이고요. 2차는 바로 3인 경선입니다. 왜 3인 경선에 넣었을까? 처음부터 2인 경선에 넣었으면 과반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 3인 경선일까? 3인 경선을 하면 박용진 의원이 혼자 과반 넘기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3인 경선에서 떨어진 이승훈 변호사로 하여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곧
지도부의 뜻이 정봉주에 있다는 것을 당원들한테 공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원과 강북을 유권자들한테. 이걸 만들기 위한 그림이었다. 그 다음에 양자경선. 양자경선을 했죠. 했는데 바로 이런 이승훈 효과 때문에 양자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겼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수진 후보. 여기서는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강북을 권리당원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7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것도 또한 차라리 넘지 못할 허들이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 가산점을 25% 받는 여성과 신인, 여성이자 신인, 이 사람을 붙임으로써 박용진 의원에 대한 일종의 확인사살, 이걸 한 거죠. 이런 5단계의 철저한 시스템. 이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대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